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 형식의 증권 발행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인데 줄여서 STO라고 하더라고요. Security Token Offering.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큰 증권이란 무엇일까요? STO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그럼 제가 일단 리서치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토큰 증권은 말 그대로 토큰 형식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이야기하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증권인데 그 형태가 토큰의 형태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이라고 하면은 종이 증권 혹은 전자증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세 번째 형태인 토큰 형태의 증권을 허용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기존에 이제 저희도 증권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모두 다 중앙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융 이제 회사나 중앙 이제 집권적인 어떤 정부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분산 원장에서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같고 이거를 누구 하나가 이거를 틀린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자산의 형태를 이 토큰의 형태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증권을 다양한 장부에서 기록을 하고 운영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수익화나 등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네, 분산돼서 기록된다. 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리자면은 이게 네네. 사실 분산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네, 원래 이 블록체인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살리자면은,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그 가이드라인은 기존 주식처럼 이제 중앙화해서 이제 관리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네. 기술 자체는 이제 탈중앙화이고, 네, 다양한 분산 원장 기술이긴 하나, 지금 이걸 담을 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처럼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고. 네, 기술은 너네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증권이랑 동일한 법 하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네, 약간 맞아요.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최근에 ICO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네, 이제 특정 코인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코인 시장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본을 모으고 이런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뭔가 상장을 시키고 싶다. 네네. 이제 상장을 시키고 더 넥스트 스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거를 다 폐기를 시키고 그 주식으로 다시 원래 우리 비상장 주식 올리듯이 네네. 하라라는 가이드 취지거든요, 지금은. 양쪽에 다는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거는 그냥 기존 주식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제 핀테크도 사실 해외에 비해서 한국이 규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죠. 네, 거의 그런 수준의 규제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뭔가 반기지 않는 분위기, 일단은. 발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렵죠. 뭔가 혁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네. 저도 주워 듣기로는 이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거의 법 수준으로 이제 좀 강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빨리 환경이 바뀌고 또 금융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이제 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쓴 게 말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꼭 지켜야 되는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네. 애초에 앞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법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요거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이게 왜 이슈가 됐냐 생각해봤을 때 사실 뮤직카우가 처음이거든요. 뮤직카우나 카사 같이 이제 부동산을 조각으로 내서 뭔가 투자를 받고 같이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 먼저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자 보호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토큰화하고 분산 원장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을
는 방향으로 네네. 이제 규제가 하나씩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권성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증권성이 있는 거는 있다는 것에 대한 테스트는 네.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위가 그거예요. 예전에 1960년대에서 있었던 판례 같은 건데 사람 이름 같은 건가요? 네, 네, 사람 이름이고 네. 그 오렌지 농장 사람 이름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네.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어요. 뭐 지금 뭐 뮤직하우나 뭐 부동산처럼 이게 네. 하나의 자산인데 이거를 나눠서 이제 수익 배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때 만들어진 기준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증권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하위 테스트의 그런 기준들이 예를 들면은 돈을 투자를 한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으면서 수익을 얻을 기대가 있고 이 투자한 돈이 같이 하는 공동의 사업 뭐 이 하위라는 이 사례에서는 오렌지 농장인 거죠. 네네. 그리고 수익은 뭔가 이거를 시작한 사람과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할 것. 뭐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 증권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아마 저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코인이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저렇게 돈을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다 증권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좋습니다. 그럼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한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오퍼링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이거를 상장하는 거는 뭐 이제 선택인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선택이지만 뭐 기준은 기존 자본시장법 기준을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있을까요?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그냥 주식 같은 거나 채권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네.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증권형 이런 분산 원장으로 사실 기존에 있는 주식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아마 기존에 있던 주식들을 이제 아마 형태만 바꿔서 토큰형을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뮤직하우나 저런 카사나 저렇게 이걸 조각을 내서 투자를 받고 하는 형태가 유리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확대가 돼서 증권형 토큰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정말 우리가 아직 담지 못하는 뭐 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다오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형태로 법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될지 뭐 잘 되지 않을지는 이제 일단 증권성 여부를 잘 판단을 해서 각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게 네. 기존에 뭐 증권사들은 뭐 증권사를 예를 들면은 뭐 증권사가 뭐 신주 발행을 하거나 상장을 한다거나 할 때 뭐 본인들이 직접 IPO에 연계를 해서 하기도 하고 유통을 하기도 하거든요, 주식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에서 어떤 회사가 IPO를 하는데 IPO 준비도 하고 본인들이 그 IPO를 통해서 나온 주식을 유통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발행과 유통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 가이드라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래에셋이라는 증권사가 네. 토큰을 발행을 하고 싶다. 그럼 유통을 못 하는 거예요. 유통은 다른 증권사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하. 네. 이것도 만약에 이걸 실제로 진짜 사업으로 연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현재는. 앨리스가 궁금한 거를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네네네. 이걸 생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한지를 저도 좀 바이어스가 지금은 있는 상태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까사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어떤 샌드박스 규제 하에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디벨롭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샌드박스에 있었다는 건 어쨌든 요거를 뒷받침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건데 뭐 요게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나옴으로써 그래도 할 수는 있게 됐다. 요렇게 저는 일단 이해를 했거든요. 뮤직하우도 동일하고 원래 뮤직하우도 이거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 두 회사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이제 네.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제 앞으로는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뭔가 법이 있어서 그 법하에서 관리하는 약간 그런 게 현재는 다른 국가들은 법이 없어요. 한국이 제일 빠르고 제일 우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좀 하나씩 판단을 해 나가는 형태인 것 같고요. 네네네. 리플이나 뭔가 지금 판례 이런 게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판단을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금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코인 시장이랑 관련된 그렇죠. 네, 규제를 하고 네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게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고 한국은 뭐 핀테크 보시면 알겠지만은 핀테크에서부터도 규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네, 어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보면은 그 연장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코인들도 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이제 판단해봐야겠지만 ICO를 하기가 어려워질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ICO를 통해서 기존에는 돈을 모았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돈 모으기 전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굴려보고 만약에 이렇게 상장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상장하는 형태처럼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해야 하는 거죠. KRX에서 심사하고 뭐 약간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네. 그러면 지금은 코인 발행한 회사들에서는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ICO를 그냥 유지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걸로 바꾸던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일단 하나씩 해봐야 되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나서 하나씩 케이스를 볼 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ICO 했던 케이스 중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아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정부에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하나씩 바꿔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빡세게 보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거 관련해서 다른 업계 반응은 일단 어떤가요? 증권 업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지금 자본시장법의 연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규제를 또 지켜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좀 뭔가 잘라지는 느낌이 있고 스타트업도 뭐 규제 안에서 운영은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은 뭐 블록체인 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ICO를 거의 이제 앞으로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기존에 이제 금융권처럼 비상장 주식을 상장을 시키는 그 프로세스처럼 한국거래소에서 네네네. 그런 절차들을 그대로 이제 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좀 규제가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좁아질 거라서 이 안에서 이런 새로운 판에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이것 때문에 약간 해외로 아예 법인 옮기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미 기존에도 많았죠, 뭐 코리안 싱가포르나 회사들. 뭐 네네. 해외에 이미 회사들이 있는 곳들도 꽤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은 우회해서 뭔가 자회사를 세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세워서 하는 방식도 뭐 있죠. 일례로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도 조세 조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세율이 좀 낮은 곳으로 가려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뭐 그쵸, 예를 그쵸. 들면은 뭐 많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아일랜드에 꼭 뭔가 유럽 본사를 두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뭐 사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들도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핀테크의 연장선으로 한국 정부가 규제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네, 결정인 것 같고 규제 갈라파고스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네네네. 네. 이게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뭐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 또 이게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쵸. 뭐 핀테크 쪽에서 뭐 이렇게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걸 그 안에서 뭔가 또 새롭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게 해외가 잘 되는 것 같다, 뭐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건 또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뭔가 항상 방식이 좀 네. 규제를 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요. 핀테크랑 거의 비슷하게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네. 일관성 있게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